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스터키가 되어줄 부동산 마스터키 박언정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유숙박업의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계시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매출이 적으니까 괜찮겠지. 설마 국세청이 알겠어? 라고 생각하며 세금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국세청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리 파악하고 있고요. 최대 5년 전의 거래 내역까지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던 한 호스트는 3년이 지난 후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죠. 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아니냐, 저도 그랬습니다. 결국 본세 1,400만 원에 가산세 850만 원을 더해서 총 2,250만 원이라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당장의 세금을 피하려다가는 나중에 훨씬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 세금 미납 시에 불이익의 종류,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증빙 불비 가산세. 네, 모든 가산세는 중복 부과 가능하답니다. 너무 무섭죠. 네, 상상 초월 세금 미납 시 불이익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붙어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의 1.5배에서 2배 이상을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가산세의 종류 한번 볼까요? 네. 각각의 가산세는 독립적으로 계산되고요. 중복으로 부과된다는 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죠. 무신고 가산세는요. 내야 할 세금의 20%가 기본이고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면 4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만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미납세기 미납기간과 0.022%를 곱한 금액이 매일 누적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기까지 2에서 3년이 지났다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요. 공급 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연매출이 5천만 원이라면 5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 셈이죠. 현금 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데요. 공유숙박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 발급해야 되고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라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간 현금 6천만 원이었다면 무려 1,200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증빙 불비 가산세는요. 3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적격 증빙,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월세나 관리비 등 큰 비용을 증빙 없이 처리했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죠. 실제 사례는요. 네,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요. 연매출 6천만 원. 세금 신고 없었대요. 약 3년 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했을 때 최종 추징액 본세 1,400만 원에 가산세 850만 원, 총 2,250만 원. 원래 내야 할 세금의 1.6배 납부한다고 합니다. 우와,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미납과 성실 신고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세금 미납 시 원래 세금이 1,000만 원,
가산세 50%, 500만 원, 총 1,500만 원. 우와, 만약에 성실 신고했다. 가산세 빵원, 총 1,000만 원. 네, 500만 원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쭉쭉쭉 적어놨죠, 제가. 여러분, 국세청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지금은 데이터화 되잖아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숙박업을 파냐는 거죠. 네, 플랫폼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FIU 금융정보 개인금융거래 내역 확인이 가능하고요. 제일 무서운 게 바로 경쟁업체들의 신고죠. 그리고 이용객 제보, 네, 숙소 이용객이 또 신고하는 수도 있어요. 현금 줘놓고 깎아달라 했는데 안 깎아줬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이제 혜택 못 받았다고 신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탈세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최대 5년간 소급 추징 가능하고요. 반복 가능합니다. 네, 정말 무섭죠. 네, FIU, 네, 금융정보분석원. 네, 그렇습니다. 세금 신고 준비하세요. 공유 숙박업을 시작하면 즉시 사업자 등록하시고요. 코드 뭐라고 했죠? 551007. 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받으세요. 3만 원 이상의 주출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세금 계산서 등을 받으세요. 특히 월세 관리비 등 큰 비용은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게 필수예요. 아시겠죠? 현금 영수증 의무적으로 꼭꼭 발행하시고요. 세금 신고가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 도움 받으시고, 세무사 수수료는 제가 지금 50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많이 받는 경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의 월 납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매월 납부하는 게 나 부담스러워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때에 따라서 협의하에 네, 세금 신고해 주시는 좋은 세무사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주변에 제 지인분들 알아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군데 세무사에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세금은 피할 수 없고요. 성실하게 신고하면 정당한 비용 공제를 받고 무엇보다도 가산세라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내용이 공유 숙박업을 운영하시거나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각심을 주고 성실한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마스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